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슈아나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버라이즌 통신사로부터 이제 5G 쪽으로 관련된 이제 8조 수주를 받았다는 수주 잭팟이라고 아주 이 5G와 관련된 역대 수주 중에 가장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떠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죠. 기타 금융상 공시에서 보시면 이제 계약 금액은 한 7조 8,982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상대방 이제 버라이즌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한 2025년, 한 5년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맺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한 200조 이상 하는 회사기 때문에 한 3% 정도밖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5G 사업부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과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다가오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G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과 많은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또 생각보다 이제 투자를 쉽게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여기도 그냥 그렇다고 막 투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또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오늘 5G 그런 테마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좀 올랐어요. 이제 뭐 HFR도 많이 오르고, RFHIC 이것도 한 8% 오르고, 뭐 대한광통신도 오르고, 에이스테크도 오르고, 관련된 이제 그런 저런 아까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으니까 아마 삼성 협력사, 파트너사들의 어떤 제조 5G 제조 장비 업체들도 같이 이제 수혜를 볼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수익을 땡겨와서 오늘 이제 주가들이 많이 이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뭐 광 트랜스퍼라는 이제 장비가 이제 좀 필요하고, 그런 뭐 증폭기 같은 것도 아마 필요할 거고요. 뭐 트랜지스터도 아마 필요할 거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거, 뭐 여기 보면 뭐 안테나도 있고 필터도 있는데,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뭐 오이솔루션도 나오고, 뭐 RFHIC, 그 다음에 뭐 에이스테크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고,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G 쪽에 이제 투자는 미리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런 이제 그 관련된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와서 이 관련된 이제 업체별로, 종목 이제 업체별로 이쪽에서 뭐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지 5G와 관련된, 그리고 공급사, 공급사는 뭐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뭐 LXN, 뭐 그 관련된 이제 통신사나 이제 뭐 전자 업체들을 어디랑 이제 그 이제 지금 파트너 관계인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제 그 MTS, 제가 컴퓨터로는 거의 뭐 주식을 매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MTS에서 이제 5G 쪽, 이제 이 관련된 업체들 여기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다 담지 못하고, 이런 관련된 업체 오늘 보니까 많이들 오르는 것 같아요. HFR은 뭐 15%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솔직히 여기서 투자를 했던 업체가 이제 이너 와이어리스하고, 그 다음에 HFR, 그 다음에 RFHIC, 여기 세 군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 업체가 좋고 이렇다는 건 아니고, 뭐 제 기준점에서는 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좋았던 업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RFHIC,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계속 마이너스 한 1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양전이 됐죠. 플러스가 돼서 좀 한참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들 이제 뭐 2차 전지 쪽 업체들 엄청 많이 뛰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5G 업체가 그렇게 많이 안 갔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이 일단 많이 팔려야 돼요. 5G에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것 이제 스마트폰 판매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이런 아까도 얘기했던 뭐 그 통신 그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증폭기나 뭐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야 되는데, 깔리려면 어떤 이제 건물이나 이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외부 출입 뭐 이런 거, 뭐 방문이나 방문 판매나 방문 업체들을 거의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연된 것도 많고 또 제가 투자를 좀 쉽게 못했어요. 솔리드는 좀 투자하고 싶었었는데 회사가 좀 약간 뭐랄까 그냥 부채 많고 이래서 좀 쓸데없이 또 이제 이런 이제 5G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회사 관련된 업체들이 보니까 약간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많은 데들도 많고 약간 실적도 2분기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2020년 2분기 실적도 많이 안 나왔고 제가 제일 많이 우려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수혜를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화웨이가 그 미국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업체라 그래서 약간 그게 저는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업체인 화웨이가 이 제재를 받아서 약간 이제 타격을 입었지만 문제로 만약에 삼성전자 관련된 업체인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게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은 이제 반대로 좋아진 거지만 어떤 삼성전자가 큰 5G 쪽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면은 이 관련 업체들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가 많으니까 뭐 이런 뭐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뭐 이제 가전제품 관련 그런 사업부도 굉장히 크니까 그런 데서 커버가 되는데 뭐 이런 업체들 뭐 솔리드나 뭐 RFHIC 뭐 이런 다른 업체들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HFR이나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 5G 관련된 매출이 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이 상위 협력사에서 큰 타격을 받으면은 이 업체는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RFHIC에서 이런 어떤 거래를 하다가 나는 이런 장비 업체를 옮겨버리겠다. 난 너희랑 이제 그만하고 다른 업체를 옮기겠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HFIC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가 생각보다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분명히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제 성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도 미래에 보장이 될 거는 맞는데 개별 기업에 생각보다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라 그럴까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다행히 저한테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신한 FM 가이드 5G 이제 테마주 ETN이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5G 관련된 업체들, 그 업체들을 약간 모아가지고 이제 ETF는 아닌데 그 이제 FM 가이드 5G 이제 추종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이게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니까 이제 이런 ETN 상품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포트 구성도 잘 돼 있고 이게 저도 이제 분할로 조금씩 이제 투자를 조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 가요 생각보다. 이 뭐 지금 연초에 이제 10,000원 안 됐으니까 지금 한 17,000원 넘어갔으니까 거의 한 70% 이상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그래서 요 이제 신한 FM 가이드 5G 이제 테마주 ETN이라는 걸 한번 좀 뭐 이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 아까 제가 나왔던 그 제 이제 관련된 업체들 중에 이제 5G 업체 뭐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이 5G 업체들 리스트하고 이제 파란색은 아까 얘기한 신한 5G ETN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 시가총액이고요. 시가총액 뭐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에이스테크나 뭐 여기 보시면 RFHIC는 이제 조 단위가 넘죠. KMW도 조 단위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 업체들의 올해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그 주가하고 이제 오늘 9월 7일 날 이제 주가의 변동률, 주가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뭐 286% 상승했고 솔리드는 138.9%, 이노 와이어리스 93%고 가장 이제 적게 오른 데가 이제 RFHIC가 10%, 이제 대한광통신 11% 이제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신한 5G ETN 상품이 77.8%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이게 10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거든요. 신한 이제 5G ETN에서 이 10종목을 편입한 이 상품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뽑았던 이 5G 업체 중에서 이 세 업체 빼고는 이 신한 5G ETN의 그 주가 상승률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죠. 다른 데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냥 개별 종목 투자보다 이 5G 쪽은 그냥 편하게 이쪽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5G ETN 이 상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우선, 네. 시가총액 지금 171억인데, 이게 그 시초가에 이제 상장 주식이죠. ETN 그 주식이 한 100만 주를 상장을 했고요. 이게 10,000원으로 아마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0원 정도가 하니까 이제 171억이 된 거고요. 그리고, ETN, 여기서 이제 보시면 ETN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 관련된 이제 설명이 좀 나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품 계열은 이제 5G, 테마수, 이제 FN 가이드의 5G 테마수 지수라고 나오고, 이제 최초 발행은 이제 2019년 작년 9월 25일 날 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은 10월 2일 날 상장한 거고, 대신 이 ETF랑 ETN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기일이 되면은 그때의 이제 추정 지수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이제 아마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예, 만기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른 게, ETF는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주식을 이제 분할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ETN 같은 경우는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추종 지수를 그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운용사가 어떻게 없어지거나 그러면 솔직히 이게 종이 이제 그러니까 운영사가 망하면은 ETN 상품도 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대신 ETF 상품은 이제 증권거래소에 그 분할로 되어 있는 증권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보유한 거와 같기 때문에 이 ETF 상품은 이런 상장 이런 그 회사죠. 예, 이거를 이제 발행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제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분할로 해서 매수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좀 다양한 상품은 오히려 ETN 상품에서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추정한다거나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게 좀 더 ETN에 좀 더 자유롭게 아마 구성이 좀 가능할 겁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재비용이라서 1년 동안 이제 이 상품에서 운영 보수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신한에서 이제 재비용으로 0.95%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네요. 1%면 좀 싸진 않은 것 같고, 예, 그 정도 이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분배금이란 게 있어요. 한마디로 주식을 매수하면 이제 배당을 받잖아요. 그 배당과 같이 이제 분배금을 여기도 이제 받게 되고, 웬만해.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3, 6, 9, 12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의 기준일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매년 5월하고 11월에 이 종목을 교체하거든요. 이게 종목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교체되는 것 따라서 이제 포트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3월, 6월, 9월, 12월에 맞춰서 영업일 기준으로 분배금 기준이 그 지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편입했던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의 이제 배당률에 따라서 좀 이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ETF 상품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신 실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아니고 이제 FN 가이드 5G 이제 테마주의 지수를 이제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상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아마 바뀌게 될 거고, 이제 일단 뭐 요거 한번 먼저 보죠. 예, 기초 지수 이제 구성 종목이 탑 10이라고 돼서 뭐 에이스테크가 이제 20%, 뭐 솔리드 14%에서 쭉 10개의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관련된 요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를 이제 구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표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표 가치를 이제 추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표 가치에 따른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최초에 지표 가치를 아마 10,000원으로 했을 거예요. 지표 가치 10,000원이었는데 계속 이제 이 관련된 10개 편입 종목의 어떤 이런 지표 가치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ETN 가격도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고, 괴리율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 괴리율은 한마디로 플러스, 예, 만약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게 된지, 지금은 플러스 0.3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표 가치보다 0.33이 좀 더 이제 버블로 계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0.33이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이제 시장 거래가 된다는 거고, 요때는 이제 더 요 가격보다 떨어지죠. 예, 지표 가격은
16,442원, 2.5원인데 이제 ETN 종가, ETN 거래되는 가격은 요거보다 이제 떨어진 16,430원이니까 마이너스 0.08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거를 좀 좋게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괴리율이 만약에 떨어진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좀 심하게 많이 떨어진 날은 오히려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표 가격보다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에 이제 2번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예, 2번 교체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개별 종목 비중이 30% 초과하면 또 비중을 교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한마디로 이제 에이스테크를 이제 지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테크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20%가 아니라 이제 뭐 25%, 30%의 비중이 될 수 있잖아요. 전체 비중 중에. 그러면 한 그 종목이 이제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종목의 비중을 좀 낮춰주는 거죠. 다른 비중, 다른 이제 포트로 이제 그 비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쪽이 이렇게 만약 에이스테크가 30%, 40%, 만약 50%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만약 50%까지 늘어났으면 이제 절반적인 비중의 포트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 이 에이스테크가 뭐 삼성전자하고 긴밀한 이제 협력사였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에이스테크와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 아니면 삼성전자의 5G 쪽으로 큰 타격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스테크의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될 테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ETN 상품의 이제 절반에 해당되니까 이제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이 이제 30%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비중 조절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시가총액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350억 미만인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은 제외하고 60일 영업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또 10억 미만인 종목도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낮고 좀 시가총액 떨어지는 종목은 이제 편입 지수에서 이제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주가지수 계산인데, 주가지수 이제 10,000원 계산했던 게 이제 최초 요 가격인데, 뭐 이렇게 시그마하고 뭐 이런 지금 가격이 나옵니다. 예, 시가총액 이제 비교 산출 방법인데, 예, 이게 수학 잘 하시는 분은 아마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수가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냥 저런 거 이제 보면은 뭐 솔직히 저도 잘 수학 잘 못해서 이해 못할 것 같고,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ETN 분석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셨으면 본인 이제 그 투자하신 증권사에 이 실한 FN 가이드 5G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이런 지표 가치 같은 것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 가치하고 그때 이제 ETN 종가하고는 매일 좀 한번 비교해서 괴리율이 조금 많이 나지는 않는지 좀 봐주는 정도,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어서 저는 그냥 여기 업체를 다 공부해가지고 아까 이런 거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 업체가 이제 좋은 업체들을 이제 10가지를 이제 편입해서 구성한 이제 신한 5G ETN 이 상품이 그냥 좀 편하지 않을까. 그냥 들고 가기 리스크가 좀 적고, 아까도 한 종목에 크게 넣었다고 하면 아까 이게 업체가 바뀌거나 또 협력사 파트너사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크게 이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로부터도 좀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350억 이상 되는 이제 업체를 고르고 60일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돼야 된다. 이제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한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30% 초과를 안 하는 건 이제 리스크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좀 해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주식형 ETN이라서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아마 세금이 없을 거예요. 예, 세금이 없을 거고, 대신 이제 아까 얘기한 분배금을 받았을 때는 이제 분배금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15.4%는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잘 만든 상품 같아요. 포트 구성도 아까 봐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다가올 미래,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 예, 그게 이제 2차 전지, 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하고 5G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ETF나 ETN 상품 중에 이제 구성 포트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좀 운영사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쪽은 조금 투자를 해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데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수익률도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좋은 기업들을
이제 많이 이제 성장하고 거래 대금도 높고 그런 업체들은 이제 지수에 이제 편입을 하니까 10개 종목 편입을 하니까 아마 그런 일도 생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이건 세금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ETN이나 이제 ETF 상품 중에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 한번 얘기를 들면은, 이제 해외 주식형은 아마 그 양도소득세랑 똑같이 해서 아마 22%낼 거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파생상품, 그런 것들은 아마 15.4%로 이제 금융소득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국내 거니까 만약에 해외 상품이었다고 하면은 5G 업체인데 이게 이제 국내 주식이 아니고 이제 해외 5G 업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22%가 나올 텐데, 이게 특이한 게 세금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팔았다 그러면 뭐 16,670원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가가 요 정도 되니까 지표 가격은 이제 16,614원인데, 요걸 한번 보시겠네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가격이 최대 가격이 17,6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종가에 판 거 아니고, 나는 오늘 종가에 17,145원에 판 게 아니고 만약에 17,65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비싼 가격에, 만약에 이게 윗꼬리라 그러잖아요. 윗꼬리가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이게 뭐 한 2만 원까지 갔다 그럼 나는 2만 원에도 이제 오늘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서 17,000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만 원에 그래서 팔게 되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2만 원에 판 거죠. 2만 원에 판 거고, 내가 이제 만 원에 만약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금액이 나한테 100% 수익인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22%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세금 계산은 내가 팔았던 2만 원의 이제 그 가격이랑 그 이제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 오늘 여기 지표 가격이었던 16,614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 원에 샀다 그러고 16,640원, 그러니까 한 66% 정도 되겠죠. 66%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22%를 내게 되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아마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날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지표 가치보다 굉장히 이제 그 ETN의 거래 가격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거나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됐을 경우. 그럴 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아도 내가 판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매도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표 가격이 더 낮았다 그러면 이제 지표 가격에 맞춰서 세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투자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거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차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ETF나 ETN의 상품이라면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잭팟을 했다는 거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